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이창희 진주시장과 함께합니다. 이창희 시장은 이번 민선 6기에 재선시장으로 취임하며 진주혁신도시와 항공국가산단 조성 등 국지간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역시 지역의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유등축제와 관련된 이슈와 함께 진주시의 다양한 현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진주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먼저 경남도민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장 이창희입니다. 10월은 가히 진주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 남강유등축제가 열리고 개천예술제, 드라마 페스티벌, 실크 박람회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10월입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면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오시고 더불어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진주 남강 유등축제부터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그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축제는 10월 1일부터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정하고 이런 그 주요 내용들을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열립니다. 열리고 동시에 개천예술제, 드라마 페스티벌 등등 각종 축제가 많이 같이 열리고 있고요. 이 작년과 달리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는 평일날은 다 무료로 합니다. 작년과 달리 대폭 할인폭을 확대도 했고 많은 분이 오시게끔 그 요금 체계 자체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거리로서는 특히 중국 서안에 큰 등이 하나 옵니다. 높이가 한 15m 되고 넓이가 한 70m 되는 대표적인 중국 등이 옵니다. 그리고 체험 등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자기 소망을 적으면 나무에 소망이 달려 나오는 그런 볼거리 이런 것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시면 절대로 후회하시진 않을 겁니다. 네. 네. 우선 그 남강 유등축제와 관련해서는 그 경남 내부의 반응보다는 예. 사실은 그 전국적인 반응 그리고 해외에서도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직접 겪으시기에 어떤 반응들이나 그 자랑거리가 있으시다면은요. 우리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제1등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축제가 수출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시발로 해가지고 2013년입니다. 2013년 캐나다 오타와하고 나이아가라 시티, 그럼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일단 진출한 곳이 그 세 곳이고 좀 있으면 내년부터는 이제 뉴질랜드, 호주, 아마 또 프랑스까지 진출할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이런 거 유등축제를 준비하면서 유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축제 유료 왜 이게 필요한 건가요? 아, 예. 우리 남강 유등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면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축제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너 돈으로 해라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는 할 수는 없다. 축제 자체가 돈을 벌어서 해야 축제가 존속을 하지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올해 유등축제 예산이 40억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진주시가 6억을 대주고 국가가 2억 대주고 쉽게 말하면 8억만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32억은 자체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뭐냐? 입장료입니다. 안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축제는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 가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미리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 유료화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 그 무료로 즐기는 분들이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 또 이런 그 우려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또 돈을 받는 축제라면은 또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지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대비책도 좀 세우셨겠죠? 아, 그렇습니다. 자기 소망 등도 지금 난강 둔치엠 하던 것을 다리에도 조금 달라고 합니다. 그리 하고 움직이는 등 플러스 해가지고 등 자체를 광범위하게 지금 진주성에도 설치도 하고 다리에도 설치도 하고 옛날 둔치에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와서 보시면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뭐 말씀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가림막 부분을 또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림막이 너무 이런 축제 주행사장 주변을 가림막으로 이렇게 가려둔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두고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 그래도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 해줘야 인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올해는 이 가림막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가림막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없습니다. 가림막 자체가. 네네. 안전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 차원에서 막는 것입니다. 근데 막는데 그것도 천으로 이리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아름다운 테마길을 조성을 합니다. 이제 속칭 앵두등이라 그래가지고 앵두처럼 생긴 전구 다마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테마길을 조성합니다. 뭐 은하수길이라든지 아주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와서 보시면 절대로 이 가림막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그 중에서도 교통, 숙박 이런 문제를 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워낙에 전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까지 차가 밀리는 그런 네,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런 숙박 시설이 부족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대책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차는 가져오시면 15군데에 한 12,000대 정도 우리가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차를 두시고 샤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그걸 타고 축제장까지 오시면 됩니다. 샤틀버스가 거의 7분 간격으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럼 서로 차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임시주차장에 놔놓고 샤틀버스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금토일 공휴일은 축제장 주변 촉슬로 일대 난강 일대는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교통 통제를 합니다. 대중교통 말고는 못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 문제는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박 문제는 진주의 객실이 한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한 객실에 2명만 잡아도 10,000명이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걸 개방을 해가지고 숙박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숙박 교통도 작년에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별 문제 없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도 문제없이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가림막 문제 또 유료화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현안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난강 유등축제라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대표 축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축제를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전략들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이제 봄 가을로 축제를 이원화할 것이고 우리 유등축제 자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등 연구소도 설립을 할 것이고 또 유네스코하고 앞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 그러면 국제 간의 교류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진주 지역의 또 다른 현안들을 좀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지난달에 우주 부품 시험센터 여기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주 사천 지역이 우주 항공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 것이다. 이제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또 국가 우주 산업의 전초 기지로서 입지를 굳히고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관련 산업들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고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를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진주에는 항공 우주 관련 연구 시설이 거의 들어옵니다. 첫째가 요번에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우주 부품 센터가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아마 빠르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 되면 항공 부품 시험센터가 아마 또 응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거의 우리 쪽으로 확정이 됐다고 가언이 아니고 다른 곳은 거의 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성 발사체 그것이 카이가 지금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 공장 자체를 진주에다 지금 짓습니다. 네. 거기다가 드론 연구소 이 4개의 항공 우주 관련 시설 연구시설이 이제 진주에 설치가 되면 사천 생산기지와 더불어서 진주가 항공 우주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특히 우주 분야만 하더라도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한 400조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현재 한 2조 5천억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사천리 일대가 이 진주만 하더라도 한 5년 후면 인구 한 50만이 쉽게 달성됩니다. 그리고 15년 후가 되면
진주 사천 통틀어 가지고 한 150만 정도의 큰 도시가 됩니다. 거기다가 첨단 산업 도시에다가 인구를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그런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항공우주 산업과 함께 진주 지역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성장축, 진주 혁신도시인데요. 11개 공공기관이죠. 예. 지금 이전 작업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런 그 진주 혁신도시가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부권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그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LH가 작년에 우리 진주시에 낸 지방세가 19억을 냈습니다. 그것이 올해 얼마를 냈느냐? 163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후가 되면 LH 하나만 한 500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혁신도시형 공공기관들이 진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첫째, 경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세수. 두 번째는 고용입니다. 그동안에 이 혁신도시형 11개 공공기관이 진주 지역에 채용한 인원이 한 272명이니까 그건 300명 가까이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기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진주에 기여한 것이 뭐냐면 이 기부문화입니다. 네. 한 3,600명 정도가 기부를 하고 돈으로 쳐도 한 35억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도 상당하지만 앞으로는 엄청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답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2년이 절반 정도를 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다 못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쉽겠지만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앞으로 계획을 얘기해 주시죠. 우리 진주는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뿌리 3단,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항공 3단, 혁신도시, 기존에 있던 정촌 3단, 사봉 3단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산업 문화도시로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유네스코의 민속예술 분야의 창의도시로 지정이 받으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문화도시가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또 산업적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가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시작했던 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길이 충분히 보일 것이고 10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때 10년 후에 진주로 와보시면 옛날 사람들은 다른 곳인 줄 알 것입니다. 진주는 앞으로 희망이 있는 도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창희 진주시장과 함께 남강 유등축제를 비롯해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장님 주어진 질문 아주 진솔하고 또 성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임기 절반 정도 남으셨는데 발전하는 진주 모습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경북 경주 부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경남도민들이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여진이 계속될 수 있어서 도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지진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지진 관련 정부 부처의 대응이 늦고 정보도 부정확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진다운 지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